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계승 작업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한국 콘텐츠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K-팝 등 신한류 열풍을 일으키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 돌파구로 삼기로 했습니다. 제주 BBS가 개국 1년을 맞아 제주도의 특성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의 대표적 불교 독립학원인 영천 동국학원과 광주 정광학원이 자매 결연을 맺고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계승 작업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를 비롯한 불교계 오랜 현안들이 해법 마련을 위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년 3개월 만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다시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 총리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 전에 예를 갖춰 삼배를 올린 뒤 총무원 청사 4층 접견실로 향했습니다. 반갑게 마중을 나온 원행 스님에게 이 총리는 합장 반배로 인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우선 전통문화유산의 발전적 계승을 정책적으로 담아내는 논의 테이블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총리실에서 직접 주관하는 그런 불교 대책을 우리 불교하고 함께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방 자리는 최근 조계종이 정치권과 손잡고 추진하는 전통사찰의 토지세를 감면하는 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이 총리에게 불교 관련 국가법령 재개정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를 국민적, 문화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정부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문화재는 종교를 뛰어넘어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시민들이 통행을 하는 그런 문제에서 생기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에 관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정 종교의 문제다라고 보기만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계부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오는 11월쯤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총리도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총리는 불교계와의 소통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지난 4월엔 부산 해운정사를 방문해 조계종 종정 진제 대종사를 예방했습니다. 6월엔 천태종 총본산인 단양 구인사에서 종정 도용 스님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은 이낙연 총리와의 면담을 계기로 전통 사찰의 문화적, 생산적 자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의 제12대 전국 비구니 회장에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기호 2번 본각 스님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동 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기호 1번이자 현 비구니회 회장인 육문 스님을 제치고 12대 비구니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본각 스님은 앞으로 4년간 6천여 명에 이르는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을 대표하는 비구니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오늘 선거는 오후 1시부터 2시간 반 동안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 방식으로 치러졌고 곧바로 개표 작업을 거쳐 당선자가 확정 공고됐습니다. 새 비구니회 회장으로 당선된 본각 스님은 1952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6년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고 196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3인이계를, 1977년 월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습니다. 스님은 1991년부터 2017년까지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를 지냈고 제11, 12, 13대 중앙종회의원, 한국비구니연구소장,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데 이어 현재 고향 금륜사 주지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정부가 K-팝 등 한류로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한국 콘텐츠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우리 경제의 미래 돌파구로 삼기 위한 혁신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오는 2022년까지 1조 원 이상의 기업 투자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 이동통신 기반의 실감 콘텐츠 개발 등 신한류 열풍을 일으킬 실행 방안이 담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성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 핵심은 세계적으로 우위인 우리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도록 콘텐츠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입니다. 콘텐츠 시장의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현재 우위를 유지하자는 포석도 깔렸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콘텐츠 산업을 국가의 혁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산업 3대 혁신 전략과 10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콘텐츠 관련 산업 집중 육성에 팔을 걷었습니다. 콘텐츠 기업의 초기 기획이나 작품 개발,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투자와 보증으로 현재보다 1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22년까지 콘텐츠 산업에 1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추가로 확충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가상이나 증강현실 등 실감 콘텐츠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이동통신의 핵심 서비스로 떠오른 점도 주목했습니다.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실감 콘텐츠 개발에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실감 콘텐츠 초기 수요를 창출하거나 5G 킬러 콘텐츠 창출과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한류 인기를 넘어 신한류 붐을 일으키기 위한 연관 산업도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선대형 실감 콘텐츠를 육성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신한류로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한류 방한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K-팝 공연장과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구축하거나 해외 한국어 수요에 맞춘 세종학당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2년까지 콘텐츠 산업 매출액 150조 원, 고용 인력 70만 명에 방한하는 한류 관광객은 180만 명이라는 성과가 기대됩니다. 현재의 우위를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정부 역량이 집중될 콘텐츠 산업 육성 전략, 또 하나의 신한류 붐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의성 고운사가 조계종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고운사 주재 자현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000만 원을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고운사가 교구 세가 약한데 주재 스님이 원력을 크게 세워 매우 고무적이라며 교구 활성화가 한국불교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걸 명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현 스님은 최근 경북도청 신도시 포교당 반야사 건립불사 원만 성취 기원법회를 봉행하는 등 교구 능력에 맞춰 지역 포교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와 창작뮤지컬 시다르타 제작팀이 장기기증을 통한 생명나눔과 문화포교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뮤지컬 시다르타 제작팀 김면수 대표는 서울 생명나눔 실천본부 사무실에서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법인 회원들에게 뮤지컬 시다르타 공연을 적극 알리고 뮤지컬 시다르타 제작팀은 오는 29일까지의 공연 기간 서울 올림픽공원 내 우리금융아트홀에 장기기증 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생명나눔 홍보 활동을 돕게 됩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장기 이식 대기자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불교계의 성원 속에 창작 뮤지컬 시다르타가 더욱 흥행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공중파 방송 BBS 불교방송이 평화의 섬 제주에 첫 전파를 발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주 BBS의 지난 1년은 제주도의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미디어 포교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제주도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94.9! 94.9! 1년 전 불심과 힐링의 섬 제주도에 BBS 불교 방송이 첫 전파를 발사하면서 제주 지역의 미디어 포교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로써 불교계 유일의 공중파 방송 BBS 제주 불교 방송은 평화의 섬 제주에서 부름을 전하고 정법을 구현하는 방송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제주 BBS는 개국에 앞서 지난해 4월 KCTV 채널 376번으로 방송을 개시해 제주 전역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지역 스님과 불자들은 지난 30여 년 동안 불심의 섬 제주에 부름을 전하기 위한 방송국 개국을 발언해 왔습니다. 제주도 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은 제주 관음사 주지이자 제주 BBS 운영위원장 허운 스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방송국 연주수를 마련해준 고 강덕주 주식회사 덕산회장 그리고 1,500여 명에 이르는 후원 조직 만공회 불자들의 원력에 힘입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30여 년 전부터 타 정교의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교구장으로 부임해 오신 허은 교구장 스님께서 제주의 불교 방송의 필요성을 감지하시어 뜻을 모아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재정도 모으시고 사업도 마련하시어 개국할 수 있는 날이 되었었습니다. BBS 제주불교 방송은 지난 1년여 동안 제주 지역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고 미디어 포교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제1회 제주 청소년 난장 페스티벌을 개최해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 포교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개편을 통해 자체 프로그램 제작 비율을 불교 방송 7개 지방사 가운데 가장 높은 15%까지 끌어올리면서 제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제작 프로그램인 제주 BBS 사상 캠페인 제주 불교 순환의 흔적을 찾아서는 4.3으로 인한 제주 불교의 아픈 역사에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후대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로 치면 이제 갓 돌을 맞은 제주 BBS.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방송의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후발주자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주 지역 사부 대중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 BBS는 지역의 뉴스를 발빠르게 전하는 공중파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불교 문화의 올바른 보급을 위해 제주도민들의 품격을 높이는 방송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방송은 아직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갓 태어난 제주 불교 방송이 제주의 모든 스님과 불자님, 도민들과 함께 언제나 즐겁게 걸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BBS 제주불교 방송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 지역의 방송 포교를 이끌고 지역 불교 증흥을 선도하기 위해 제2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 BBS 임직원들은 제주도민들과 불자들의 성원 속에 제주의 불국 정토의 씨앗을 심기 위해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리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제주 관음사가 대웅전에서 각 전각에 모신 불보살님에게 새 옷을 입혀드리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개금불사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점안법회에는 관음사 조실 종호 스님을 비롯해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과 말사 주지 스님, 김태석 제주도 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불보살님의 성상을 항구적으로 이 제주도에 상주시키고 제주와 온누리에 부처님의 자비혁명을 펼쳐내게 하며
그 자비광명으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해지며 세계가 평화 번영토록 발원한 날이자 또한 그러한 기틀과 기점이 되는 날입니다. 대웅전, 극락전, 나한전에 봉안한 석가모니 불과 관세음보살 등 8분의 불보살님 개금불사는 제주도 내 2,400여 명의 사부대중의 정성이 모아졌습니다. 올바른 성평등 문화는 현대사회의 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동국대에서 어제 성평등 토크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차별과 혐오를 넘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진정한 나를 찾는 게 성평등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초 사이 서울 소재 대학에서는 총여학생회가 모두 자치를 감췄습니다. 학생 투표에 의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여성, 소수자 등 인권 문제를 다루던 총여학생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내 성갈등은 더욱 첨예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른바 젠더 이슈가 사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학가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자칫 남녀 성대결 구도로 변질되거나 일부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평등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 사회에 만연한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 커질수록 성평등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는 공식적인 대학 행사에서 더 이상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동국대는 대학 본관 중강당에서 남과 여가 아닌 나와 너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어 성평등 캠퍼스로 발전해가기 위한 담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 지식 기반 중심의 산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일가정 양립, 돌봄모금과 가사분담, 유리천장 극복 이런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우리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성차별 없는 성평등한 사회가 반드시 실현돼야 합니다. 강연자들은 차별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남녀 고정된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데보랄먼이라는 사람이 쓴 차별이란 무엇인가를 보면 차별이 가장 나쁜 핵심적인 그 문제는 사람의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것이 차별이란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급변하는 걸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이런 면에서부터 혐오와 차별인데 그 근간에도 혐오와 차별도 동정이 안 하는 거죠. 차별에서 혐오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젠더죠. 강연자들은 젠더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았던 강남역 살인사건 등을 예로 들며 상대성을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현병의 저 망상은 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사회마다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사회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요. 평소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 나는 평소 늘 여자들한테 무시당했고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말을 한 것이 바로 망상의 내용이었죠. 성평등 문제에 대한 생산적 논쟁을 통해 올바른 해법을 찾아가려는 대학가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영남과 호남의 대표적 불교 종립학원인 영천 동곡학원과 광주 정광학원이 자매 결연을 맺고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섰습니다. 한국 불교의 큰 스승 마남 스님, 일타 스님의 원력으로 설립된 두 학원의 협력은 영호남 교류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광주의 유일한 불교 종립학교법인 정광학원 대승원 법당, 경북 영천의 동곡학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광학원과 자매 결연식이 열렸습니다. 협약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지원과 인성 함양을 위한 두 학교 법인의 발전과 상호 협력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전남을 대표하고 경북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교도에서 학교의 건학 이념이라든가 또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공유할 수 있고 또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또 학생들의 학습까지도 또 고려해서 많은 부분이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호남 불교 종립학교 간의 자매 결연이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학교 법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바른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통한 학생 교류와 장학금 지원 등의 활동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종립학교가 부처님 자비 사상과 또 근학 이념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이 있었습니다. 동국학원 이사장 돈관 스님은 정광 중고등학교 전교생에게 햄버거를 전달하며 격려했습니다. 광주 정광학원은 1946년 마남 스님의 원력으로 전남 지역 5개 교구 본사가 체원을 출연해 설립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정신과 홍익 인간을 건학 이념으로 중고등학교를 두고 있으며 창학 70여 년의 명문사학으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영천 동국학원은 일타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지역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2010년 조계동 제10교구본사인 은혜사가 영천 선화여고의 운영법인인 영도학원을 인수했습니다. 이어 법인명을 동국학원으로 변경한 뒤 본격적인 인재 불사에 나섰습니다. 불교 종립학교법인 정광학원과 동국학원의 이번 자매 결연은 한국 불교 미래를 다지는 인재 불사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TV와 라디오, 뉴미디어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수많은 불교 문화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뛰어난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주어지는 상이 바로 불교 언론 문화상입니다. 지난 약 30년 시간 동안 불교 문화와 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불교 언론 문화상, 전경윤 기자가 소개합니다. 불교와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은 국내외에서 그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TV와 라디오, 신문, 뉴미디어 등 다양한 언론 매체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불교 문화 콘텐츠들은 불교 문화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알리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BBS 불교 방송을 비롯한 불교계 언론 매체들은 물론 일반 지상파 방송과 종합 편성 채널 등도 불교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을 선보여 불자와 시민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해마다 쏟아지는 불교문화 콘텐츠들 가운데 뛰어난 작품성과 예술성, 사회적 가치 등을 인정받은 주인공들에게 수여하는 불교 언론 문화상도 올해로 벌써 27회째를 맞았습니다. 불교 언론 문화상은 지난 1993년 당시 대한불교신문사와 보리방송 모니터회가 제정한 보리방송 문화상으로 출발해 지난 2005년부터는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면서 불교계의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시대 흐름에 맞춰 응모 분야를 신문과 방송, 뉴미디어, 특별상 부문으로 통합 또는 신설해 각 분야에서 뛰어난 불교 작품과 언론계 인재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정부들 중에서도 우리는 이웃과 함께 보듬어야 할 생명, 평화, 존중 등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주목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대중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로 27번째를 맞는 불교 언론 문화상의 주인공을 찾기 위한 공모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시상 분야는 불교 언론 문화 대상과 불교 언론인상, TV와 라디오 등 방송 부문상, 신문 부문상, 인터넷과 모바일 콘텐츠 등 뉴미디어 부문상, 그리고 특별상 등 모두 6개 분야입니다. 출품 대상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제작 발표된 작품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한국에서 활동했거나 한국적 주제로 작품을 제작한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불교 언론 문화상 대상에는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지고 각 분야의 최우수상에는 상패와 상금 300만 원, 우수상에는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이 각각 수여됩니다. 불교 언론 문화상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은 지난해 불교 언론 문화상 시상식에서
라디오 드라마 고승열전 시리즈를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인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경어대선사 12부작으로 뉴미디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중파 나눔 프로그램의 선구자로 꼽히는 BBS 라디오 거룩한 만남의 난치병 어린이 돕기 특집 아프지 말아요가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불교 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언론 콘텐츠들의 경연 무대인 불교 언론 문화상, 앞으로도 불교와 전통 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올바른 언론 문화 발전을 이끌어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고종이 파견한 초대 주미 전권공사인 박정양이 1888년 6월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울로 붙인 131년 전 친필 편지가 발굴됐습니다. 일제가 한반도 국권을 빼앗은 1910년 경술국지 이전에 미국 공관원이 작성한 편지 중 현존 유일본이란 점에서 희소성이 있고 사료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시가 오는 20일 오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제7회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와 산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도시와 건축, 디자인 등 국내외 전문가 8명이 참가해 미래 도시의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체육계의 문화와 분위기를 바꿀 양성평등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엽니다. 2019 문화예술체육계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다음 달 14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조계종 교육원의 해외 연수 순례를 통해 지금까지 약 2,000명의 스님들이 세계 곳곳으로 만행을 떠났습니다. 인도와 네팔의 부처님 성지와 중국 선종 사찰 순례는 물론 때론 이집트와 이스라엘 등 이웃 종교 탄생의 배경이 된 문명의 발생지도 다녀왔습니다. 종단 안팎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안착한 조계종 교육원의 해외 연수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지 더욱 주목됩니다. 네, 이상으로 9월 18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